이제부턴 세 번째 과정을 만들어 볼 텐데, 이 빨간색 블록 뒤에다가 다시 넘패드를 설치를 해줍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P를 눌러서 로직에 들어가 주신 뒤 다 논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Behavior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SS 포너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SS 포너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저블은 이 SS 포너의 에셋이 보이게 안 보이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true로 바꿔주시면 이 리모컨이 보이지만, false로 바꿔주시면 리모컨이 안 보이게 됩니다. false로 바꿔주시고 탭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안 보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 아래 스폰 오프셋이라고 있는데 XYZ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민트색이 보이실 겁니다. 이 민트색이 보이실 텐데 이 위치에 제가 설정한 에셋이 스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Z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Y 값을 2로 만들어주면 이 위치에 에셋이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유즈 프리셋이 있는데 이 유즈 프리셋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에셋 투 스폰이라고 써져 있죠. 그 옆에 클릭을 해서 제가 원하는 에셋을 소환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는 임시로 제가 갖고 있는 에셋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에셋 스포너한테 2키를 누르게 되면 제가 설정한 에셋이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Behavior라고 있죠. 이거는 소환된 에셋에 Behavior랑 태그랑 컴포넌트를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ehavior 옆을 클릭을 해서 버드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자,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셋 스포너를 활성화시키면, 자, 이렇게 버드 Behavior가 추가가 됐죠. 다시 돌아와서 소환되는 에셋의 Behavior와 태그와 컴포넌트와 피직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어차피 다리 역할만 하는 거니까 Behavior를 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태그도 굳이 달지 않을게요. 그리고 피직스는 지금 컬리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컬리전스는 충돌 가능 불가능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노 콜리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에셋을 활성화 시키고 제가 저 에셋을 컬리전스로 설정하고 저 에셋을 향해 점프를 뛰게 되면 맞고 떨어지겠죠. 하지만 노 컬리전스로 설정했기 때문에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통과가 돼요. 컬리전스 그래비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에셋 스포너를 활성화 시켜주시면 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가능 불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컬리전스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메시지 required는 받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중간 센서를 QW1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중간 신호를 받기 위해서 S스포너에 받는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QW.1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QW1이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제가 설정한 에셋이 소환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딜레이 비트윈 스폰스라고 있는데 신호를 받을 때마다 몇 초 간격으로 에셋이 소환될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초를 누르게 되면 QW1이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와도 한 번 신호 들어오고 117초 뒤에 다시 QW1이라는 신호가 들어와야지 에셋이 소환된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그냥 1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에셋 투 스폰을 클릭을 해서 서치에다가 카펫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가지가 나오죠. 아까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저는 노란색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에셋 스포너에 넘패드를 클릭해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복사가 되실 텐데 그걸 옆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로직에 들어와서 이 스폰 오프셋의 높이만 수정시켜 주시면 두 개의 발판이 만들어지겠죠. Y축을 2.5로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 2층짜리의 바닥이 길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보면 아래에 배치된 S스포너가 엄청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로직이 많아지게 돼서 게임 최적화가 되질 않습니다. 최적화가 되지 않다는 거는 게임 플레이에 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메이커를 만지실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로직에 최적화입니다. 그리고 로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센서가 안 먹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에셋을 만들 때에는 프리셋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뭐냐, 우선 넘패드 스위치를 드래그해서 좀 아래쪽에다 놔주세요. 제가 아까 2번에 세팅한 노란색 카펫을 바닥에다가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P를 눌러서 첫 번째 카펫을 클릭한 뒤 I를 눌러서 높이를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된 3개의 카펫을 드래그를 해서 만드신 뒤 맨 왼쪽에 보시면 박스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프리셋의 네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기능이 프리셋입니다. 저는 프리셋의 이름에다가 카펫이라고 기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던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카펫을 뒤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아까 설치된 에셋 스포너 있잖아요. 그 넘패드를 하나를 삭제시켜 주세요. 저는 첫 번째를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에셋 스포너 넘패드 스위치를 중간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P를 눌러서 에셋 스포너의 넘패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창이 활성화가 되면 에딧 로직을 클릭해서 로직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리자고 했던 유즈 프리셋을 true로 바꿔주세요. 그럼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됐죠. 그 옆에 클릭을 해주시면 카펫이라고 아까 제가 만든 프리셋이 있습니다. 카펫을 클릭을 해주시고 탭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왼쪽에 컵이 있죠. 이걸 들고 중간 센서에게 가줍니다. 아까 등록한 프리셋들이 소환이 되죠. 이처럼 프리셋은 한꺼번에 에셋을 등록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에셋을 소환시키게 만들면 로직이 최적화가 되겠죠. 자, 여기서 프리셋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리셋은 비헤이비어랑 컴포넌트의 기능도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 배치해놨던 카펫 보이시죠? 첫 번째 카펫을 클릭을 해서 로직에 들어와 주신 뒤 비헤이비어에 버드라는 기능을 추가해 주고요. 두 번째 카펫에는 비헤이비어에 베이지 플랫폼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펫에는 똑같이 버드라는 행동을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3개의 카펫을 드래그를 해서 맨 왼쪽에 있는 프리셋을 클릭을 해주신 뒤 플러스를 눌러서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저는 00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펫들은 저 멀리 배치해 주세요. 다시 에셋 스포너에 돌아와서 이 프리셋에다가 00을 기입을 해주세요. 자, 왼쪽에 컵을 들었습니다. 중간 센서한테 가면 똑같은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셋을 등록하실 때 비헤이비어랑 컴포넌트의 기능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에셋 스포너에 카펫으로 바꿔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까 저 빨간색 글씨로 이 키는 마지막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넣어 볼 텐데, 넘패드 스위치를 빨간색 블록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P를 눌러서 로직을 태초 세팅으로 만들어 주세요. 논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스피커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할 텐데, 컴포넌트에 있는 스피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랙트는 저의 키보드 2키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웨이폼 메시지로 세팅하고 그 아래쪽은 인터랙트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맨 밑에 있는 보내는 메시지에다가 QW2라고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셋 스포너를 클릭을 해서 로직에 들어와 주신 다음에 메시지 required에 이렇게 QW.2를 기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add component를 클릭을 해서 toggle behavior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 toggle behavior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뇌를 거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턴온 메시지라고 있죠. 이 턴온은 말 그대로 스위치가 켜지는 장치입니다. 그 아래는 꺼지는 장치겠죠. 그리고 토글 메시지가 있는데, 이 토글 메시지는 논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기능은 true하고 false가 있는데, 제가 설정한 세팅을 반영을 해주려면 false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false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턴온 메시지에다가 중간 센서가 보내는 신호인 QW.1을 기입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작동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토글 비헤이비어는 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뇌를 먼저 활성화를 시켜야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글 비헤이비어가 턴온 메시지인 QW1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 위에 있는 비헤이비어인 SS포너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따지자면 첫 번째는 QW1이라는 신호가 들어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SS포너를 깨울 수 있는 QW2라는 신호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컵이라는 태그가 달린 에셋이 중간 센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중간 센서는 QW1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QW1은 SS포너에 있는 토글 비헤이비어 턴 온을 시키겠죠. 그래서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걸 든 상태로 여기까지 와서 제가 두 번째 중간 센서를 인터랙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QW2라는 신호를 보내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제 키보드 2키가 들어오게 되면 QW.2라는 신호를 SS포너에게 보내게 됩니다. SS포너를 보시면 이미 토글 비헤이비어는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락이 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S포너에 QW.2가 들어오게 되면 에셋이 스폰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컵이라는 에셋을 들고 범위까지 가주시면 중간 센서 첫 번째가 기능을 하죠. 그리고 빨간색 발판 위에 올라가서 키보드 2키를 누르게 되면 SS포너가 활성화가 됩니다. 들고 이동을 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다음에도 더 쓸만하고 활용성 높은 로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